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조국 땅 이야기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조국 선고 왜 11시 45분에 12월 12일 11시 45분에 선고를 잡았을까? 이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조국 땅의 운명. 제가 듣기로는 이제 친문, 특히 김경수가 조국 땅의 대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군데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조국 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누가 조국 땅을 접수할까? 혹시 이 김경수가 조국 땅으로 갈까? 어쩔까? 이런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재판하다 보면 변호사들요. 재판하다 보면 이게 선고 시간에 상당히 민감해요. 예를 들어 선고 시간에 따라 법정 구속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걸 예측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판사들마다 이제 법정 구속하는 거는 또 이게 시간대가 보통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전에는 뭐 간단한 거 선고하고요. 오후에 선고할 때 법정 구속이 많이 되거든요. 그 시간대에 따라서 이게 대충 오전이냐 오후냐 따라 또 법정 구속 비율이 많이 틀려요. 교도관들도 데려가고 하려면 이게 인력이나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로 오후에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 이게 판사들은 성향마다 선고할 때 약간 틀리긴 한데 어떤 판사들 보면 이게 미리 가벼운 것부터 선고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 끌고 나가야 되니까 법정 구속을 마지막에 모아놔서 법정 구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처음에 법정 구속을 몇 개 해가지고 다 군기를 잡고 그 다음에 좀 가벼운 거 선고하는 사람도 있고요. 판사마다 약간 순서를 많이 배치하거든요. 많이 배치합니다. 이게 시간에 어떻게 보면 시간과 이게 법정 시간에 참 묘미인데 언제 선고 시간들 이런 게 중요해요. 이거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게 판사들이 재판하고 나면요 변호사들하고 이제 검사들하고 회식을 많이 했어요. 옛날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터지기 전에 아주 옛날입니다. 그때는 이제 저녁을 사는 게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 사는 변호사 사건은 오후에 뭐 5시 반, 6시 제일 늦게 배치합니다. 제일 늦게 사건을 배치해. 그러면 그 제일 늦게 선고하는 재판하는 변호사가 이제 그날 저녁을 사는 담당 변호사입니다. 왜 저녁을 같이 먹어야 되니까 제일 늦게 사건을 배치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은 이게 어림도 없는 이야기고 옛날에는 뭐 다 그랬다 합니다.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왜 변호사들하고 판사들이 옛날에는 뭐 워낙 술자리나 유착이 돼 있으니 그래 오늘 저녁 판사 3명이 선고하고 나면 이제 재판하는 날은 꼭 회식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이게 회식비를 옛날에 변호사들이 됐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가장 늦게 선고하는 변호사가 밥값을 냈다. 이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실화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죠. 우리 법조계에서도 옛날에는 의정부 법조비리 뭐 터지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조국이는 저는 좀 납득이 안 됐던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12월 12일 날 보통은 10시 반에 선고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11시 45분에 선고할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 왜냐하면 이게 연말에 다 바쁘고 판사들도 점심 약속도 이게 기자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기자들도 이게 전부 점심 약속이 있는데 아니 11시 45분이면 12시 보통 점심 약속하잖아요. 12시에. 근데 11시 45분에 선고한다? 납득이 됩니까? 이걸 보고 이게 저는 기각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전원합의체 안 가고 이게 조국에 살아날 길은 없어요. 조국에 살아나려면 이게 전원합의체로 가야 돼요. 이영구가 끝까지 버티면 전원합의체 갑니다. 이영구가 버티면. 근데 이영구도 명분이 있어야 버티지. 이흥구 대법관이 아무리 조국이 살려주려 해도 명분이 있어야 전원합의체로 갈 거 아니에요. 다른 대법관들이 비웃을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도 이게 서로 이게 열 몇 명이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영구가 할 수 있는 건 시간을 끌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전화배치로 보낼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이도 그거 알 거예요. 자기 교도소 가는 거. 그래도요, 보통 조국 정도 되면 한 10시나 10시 반에 선고해가지고 조금 이게 조국이 혐의가 이렇습니다. 이래 입시 비리를 했고 이렇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는 이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피고인이 이 조국에 주장하는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조국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설명을 좀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이재명 선고할 때도 1시간 정도 걸리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조국 정도면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사회 한때 나라를 두 쪽을 낼 정도로 이게 한때는 우리 지금도 이게 12석까지는 정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한동훈 다음에 세 번째 정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선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홍준표도 홍준표 시장도 조국 수홍, 조국을 수호했고, 뭐 심평 변호사도 조국이 이미 이렇게 12석 얻은데 뭐 이렇게 구속할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까지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해. 사법의 영역에 정치적으로 접근해.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제가 참 이게 볼 때 11시 45분이면요. 그냥 바로 이게 그냥 5분도 선고 안 할 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냥 이래 했는데 조국의 선고를 기각합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아. 야, 그러면 이게 법원이 대법원 참 엄상필 대법관도 대단하니 조국이를 아직 개무시해버리네. 조국이 니는 뭐 판결을 이게 역사에 남길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 가치도 없다. 빨리 그냥 기각해서 구속시킨 다음에 그냥 이게 우리 밥 먹으러 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설명할 가치도 없다. 왜? 조국의 유죄를 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려면 이게 30분에서 1시간은 안 걸리겠습니까? 30분에서 1시간 걸리잖아. 근데 11시 40분도 아니고 11시 반도 아니고 11시 45분입니다. 5분짜리로 잡는 거는 5분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5분 간격으로 잡으니까 11시 45분이에요. 11시 40분, 50분에 10분 간격일 때는 10분을 잡고 30분일 때는 이게 11시 반으로 잡죠. 야,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참 조국이 비참하다. 오죽하면 이게 엄상필 대법관, 너는 설명할 가치도 없다. 너는 이게 국민들한테 이유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냥 기각이다. 다 1, 2심 다 아니까 국민들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이게 저는 파기환송 되려면 엄청난 일이잖아. 만약에 파기환송시키려면 그 이유를 국민이 납득하도록 다 설명해 줘야 되잖아. 왜 이래 내가 파기환송되는 걸 설명해야 되잖아. 그럼 이게 시간이 1시간은 걸리지. 맞잖아요. 따라서 이게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기각이 확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처치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조국의 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건요, 재밌어요. 전부 이게 제가 민주당의 정치 평론가들한테 야, 조국이 구속되면 이제 누가 당대표 하냐? 또 이게 비대위 체제가 누가 비대위원장 하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면요. 아무도 이게 민주당 패널들이나 좌파 패널도 아무도 이게 사람이 없다. 인물이 없대요. 대안이 없다. 아마 이게 조국 들어가고 나면 대안이 없을 거예요. 누가 이게 대신할까요? 조국 당의 서열 1, 2, 3위는요. 1위가 이게 조국. 그 다음에 2등이 황운하. 그 다음에 3등이 신장식입니다. 1, 2, 3위입니다. 근데 누구나 대표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조국이 구속되고 나면 그 다음에 황운하는 두 가지로 안 되죠. 황운하는 게 송철호 건으로 본인도 이게 구속될 거야. 송철호 건으로. 이미 징역 3년 받았죠. 근데 또 있는 게 있죠. 돈봉투. 황운하가 300만 원 돈봉투를 받았어. 그럼 이게 또 소환돼. 근데 어떻게 대표를 해? 못해. 황운하도 안 돼. 두 가지 이유로. 돈봉투와 송철호. 그럼 이게 서열 3위. 신장식이는 어떨까요? 신장식이 대표가 안 돼. 왜? 1년에 음주하고 무면을 4번 해버렸어. 1년에 음주 무면은 4번인데 당대표 어떻게 해? 금방 예쁘거든. 거기다가 그때 당대표 이정미와 불륜관계가 다 나타나 있어. 아니, 당의 사무총장이 대표하고 불륜관계 해버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그렇게 대표를 못해. 왜?
제국당이 가만히 있나? 계속 불륜 해보거라. 불륜 계속 이야기해. 정과 사범 불륜 이거 대표를 못해. 그래서 결론은 뭐다? 무주공산. 사람이 없대. 나머지 누가 해? 없대 사람이. 근데 당은 있잖아. 당은 당분간 존속할 거야. 장기적으로 민주당이 흡수될지 몰라도 당분간은 이게 조국당이 가잖아. 그러면 이게 누가 접수한다? 그래서 요즘 노는 게 문재인이가 이게 친발로 났다는 말이 있어. 조국당은 우리 친문 거야. 이재명이 민주당은 뭐 좌파들 뭐 진보당이나 이재명이는 민주당 이재명 거지만 조국당은 우리 친문들의 아직도 친문들이 숙주로 삼는 친문당이다. 원래 친문 맞죠? 전부 문재인 때 다 대통령 청와대에 있다 온 사람들이 다 거기 있잖아. 근데 구심점이 없잖아. 당분간은 거기 구심이 없어서 뭐 비대위 체제로 아마 황운하가 있고 비대위 체제로 당분간은 굴러가 있지. 근데 친문들이 아마 접수해가지고 나중에 이재명 민주당과 경쟁 관계로 가거나 또 어떻게 협조가 되거나 이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게 김경수 측근들이 노는 게 김경수가 들어오면 내년에 좀 연기가 돼. 원래는 11월 말에 들어오기로 했잖아. 11월 말에. 근데 좀 연기된다. 미국 좀 들렀다 온대. 그러면 이게 내년 초나 들어오면 김경수가 꼭 민주당 가라는 법이 있나요? 김경수가 꼭 이게 민주당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국당의 대표로 영입될 수도 있는 거지 뭐. 조국당이 전당대회에서 김경수를 대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현재 조국만한 인지도를 가진 사람이 그 다음에 김경수 말고 있나요? 없잖아요. 황운하나 신장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문 세력, 그중에 김경수 세력이 조국당에 합류해서 대선 주자로 논다. 이런 게 시나리오가 이제 급속히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는 상당히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국이 왜 11시 45분에 잡았나? 이거는 희망이 없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또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조국이가요. 요즘 이게 일정 지운다고 바쁘대. 일정 취소한다고. 조국이는 이형구 대법관 믿고 빨라도 이게 내년 1월 달에 예상했대. 내년 1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연말에 약속을 엄청나게 잡아놨겠지. 근데 갑자기 12월 12일 날 선고되니까 약속을 취소한다고 지금 이게 엄청 바쁘대.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약속 취소해요, 진짜. 그러니까 조국이도 이게 의외로 깜짝 놀란 거야. 나는 한 1월 달쯤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12월 12일 날 이게 법입니다. 들어가니까 약속 취소한다고 바쁘다. 이거는 조국당의 당직자가 직접 JTBC에서 한 발언입니다. 뭐 조국이 이제 뭐 그렇게 이게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더니 분열시키고 그러고 이게 뭐 탄핵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어디 대학교 1학년도 그렇게 안 쓸 거예요. 탄핵 이유를. 말도 안 되는 걸로 이게 탄핵하고 떠들고 하더니 결국에 사필 규정으로 조국이는 12월 12일 날 11시 45분에 배지가 떨어지면서 교도소로 간다. 서울구치소로 갑니다. 그 다음에 조국당은 김경수나 친문이 접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조국당의 움직임, 그래도 12석이 항상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12석이, 구속돼도 12석이야. 비례니까. 보궐선거가 없잖아요. 그 점에서 아직도 이게 정치권에서 12석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과연 이게 조국당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이게 저희가 철저히 감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